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을사년의 이제 12신살 쪽 관점으로 볼 건데, 12신살이라는 거는 이제 12운성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고, 12운성은 이제 일간이나 천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했을 때, 이 12신살은 지지, 띠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여기 12신살이라는 거 나와있고, 저 해묘미, 목, 인호술, 화, 뭐 인호술 글자는 작은데 대충 보시면은 저 사유축, 금, 신자진, 수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띠가 돼지띠하고 토끼띠, 양띠 이렇게 해, 묘, 미에 해당하는 게 띠 연지에 있으면은 이 목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살부터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쭉 내려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화는 인호술, 해부터 이제 겁살, 인부터 지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묘미든 인호술이든 이게 지살이란 얘기예요. 지살. 근데 지살 이전에 이제 겁살은 그 전에 어떤 움직임과 흐름, 행복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신자진에 해당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그룹에 대한 수국 삼합 있죠? 거기에 대한 겁살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을사년이니까 이 신자진 띠들이 을사년을 맞이할 때 겁살로 맞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을사년 이제 신자진 띠들한테는 이제 겁살인데, 오늘은 이제 판서를 많이 하진 않을 거고 대충 이제 설명을 위주로 할 거니까 감안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진에 해당하는 이 겁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겁살로는 이제 삼재를 지나온 거죠. 작년 갑진년까지가 날삼재였어요. 인묘진이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 해서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을 지나왔다. 그래서 진년까지가 이제 화개살, 화려함을 덮는다 해서 일에 대한 정리할 일들이 작년까지가 이제 끝이 나요. 그게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크게 정리할 일이 생긴다. 사람 관계든 일적인 거든 돈 관계된 거든 문서적인 거든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러면은 이제 작년 갑진년까지 그랬으니까 올해는 이제 겁살 운이란 말이에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뭔가 편법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지름길을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조력자 또는 숙주.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기생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기생할 때 숙주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기생해서 열심히 살고, 또 여성의 몸에서 이제 임신을 할 때 태아는 엄마의 몸이 숙주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나약할 때다, 정신이 없다,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한다, 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는 한다 이거죠. 화개살에서 넘어온 거예요, 겁살은. 그래서 신자진 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진 띠에 이제 사가 겁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어려운 걸 얘기해요. 뭔가 빨리 가야 하고요.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인연에 대한 것에 어떤 미래를 약속하거나 기약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런 거는 아니다. 조건이라든지 내가 눈치를 봐야 될 상황,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좀 불분명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겁살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 뺏기고 빼앗기고 뭐 차압당하고 이런 부분의 키워드가 있는데 어쨌든 좀 로비 같은 게 필요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겁살이 사주 내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좀 말 한마디라도 뇌물 준다든지 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 관계를 잘 해놓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통하는 사회가 겁살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모임 내에 겁살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능한 거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뭐 맨입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뭐 해주지 않겠죠. 뭐라도 손에 쥐어주든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지 되니까 이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부가적인 옵션이 필요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겁살 운에 음식점을 경영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냥 밥만 주면 되겠어요?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줘야지. 아니면 후식으로 디저트라도 서비스를 준다든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해서 뭐라도 퍼먹으라고 막 그런 거를 해놔야 장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음식점이라고 음식만 내놓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하면 망한다고. 겁살은 당연한 것만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만 해서는 승부가 날 수 없다.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고 손님들이 안 오더라. 왜 안 오냐, 나 음식 잘 만들었는데. 그게 안 통한다 이거죠. 겁살 땐 정치질을 해야 됩니다. 정치질을. 아니면은 내가 음식만 만들어줘도 손님이 많이 온다. 뭐 왜 오겠어요? 뭐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를 주는 게 아니어도 손님들한테 막 얘기를 들어줘. 관심을 가져주고 되게 친절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겁살의 키워드인 거예요. 매력 포인트들. 그냥 메인 메뉴만이 아니라 뭔가 서브적으로 더 돋보이는 것들. 그래서 신자진 띠가 겁살 오늘 만나면 요럴 때 일단 첫 번째로 이동수가 따라올 수 있겠고요. 근데 이동수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나아요. 줄이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겁살 때는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 내가 겁살 오네 너무 오버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느끼신다 하면은 아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알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겁살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너무 나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겁살에 있는 사주들은 나대려면은 정확하게 로비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나대야 돼요. 맨입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설치잖아요. 그러면은 두들 맞는 거예요. 설치류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몽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 없이 설치면은 좀 피를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자진 띠가 이제 겁살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도치 않은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겁살이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게 나한테는 당연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없는 게 당연한데 나한테는 있는 게 당연한 거 있죠. 그리고 반드시 권력과 관련된 그런 암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낄끼빡빡하죠. 낄끼빡빡. 그래서 겁살은 나대려면 뇌물을 좀 바치든 주변 상황들을 좀 만들어 놓고서 열심히 무대 장악하고 설치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겁살 운에는 이제 돈 같은 거 많이 쓰면은 나중에 좀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비축을 해둬야 돼요. 식량이든 돈이든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해두는 게 좋다. 이때는 되게 소모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겁살이든 제살, 천살이든. 겁재천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역마 삼재보다도 겁재천이 더 힘든 시절이다. 그 삼재 지나고 나서 있죠. 그러니까 삼재 끝났다고 나 이제 삼재 끝났다 신자진 띠들 지금 이제 삼재 끝났다고 만세 부르고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 겁살 때부터는 정치질을 잘 해야 되는 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겁살이라는 게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절태양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태양지. 기운이 끊어진 거예요. 나의 세력관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정치질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강하면 정치질을 안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아닌 사람은 빨리 자르고. 12운성에서의 절지는 기운이 끊어진 걸 얘기해요. 내 뿌리가 사라진 거. 그래서 정치질이 필요한 겁니다. 내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겁살 운에 일반적으로 하려고 한 것들은 다 안 돼요. 일반적으로 경쟁하시면은 안 된다. 뭔가 편법이나 뾰족한 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 누구의 라인 타서 소개 받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냥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겁살하고 충하는 걸로 갈게요. 그냥 다음 지살이 아니고 겁살하고 충하는 이 망신살. 망신살하고 겁살하고 서로 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진 띠한테는 겁살이 사화인데 망신살이 해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해수를 얘기할 건 아니고 같은 사화를 얘기할 건데, 방금 겁살을 설명했던 게 신자진에서 사화가 겁살이고 우리 인호술한테는 망신살이 사화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인호술로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인호술. 인호술에 해당하는 띠가 누가 있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말띠 있었나요? 범띠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님이 범띠구나. 두 분이. 그리고 나머지 개띠는 없죠. 개띠하고 말띠 없었던 것 같은데. 말띠 이거는 신살하고 별개인데
인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충성심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개무시하고요. 인정을 하면 그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인목의 습성이다. 신금은 반대로 장사치예요. 장사치.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겁니다. 조금 이 정신적인 부분보다도, 물론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글자로도 연관 지을 수 있지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신금은 잘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좀 경영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선 신금이 월등하죠. 운영하고 이런 것들, 운영 능력. 인목은 운영보다도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신 같은 걸로 하는 거 있죠. 그 장사를 해도 인목은 소신 있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난 이런 식으로 배웠다. 스승한테 배운 대로 장사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그 타짜도 있잖아요. 혼이 담긴 구라를 치잖아. 밑장 빼기도 그 평경장이 그 소리 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혼이 담긴 구라를 이제 그대로 전수받은 게 그게 다 인목의 습성. 아마도 그 등장인물의 사주 중에 이제 스승이든 제자든 인목이 있을 거라 이거지. 예. 그래서 인목은 하여튼 그렇다. 그냥 범띠가 있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호술 입장에서의 망신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망신살 하면은 망신당한다 이렇게 알게 되죠. 실제로 망신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망신운에는 좀 색적 문제랄지 애정잡사가 많이 일어나는 운이 또 망신살 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을사년 자체가 을목이 떴기 때문에 연애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호술 띠들, 범띠, 말띠, 개띠들은 더군다나 망신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성운에 대해서 크게 동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망신이라는 것이 이성운이 들어오는데 깔끔하게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떼거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으로 달려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발한다,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다발한다. 그래서 망신살 운에는 대체로 나를 알리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방송하는 사람들, 이 망신운에 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알아봐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아봐 준다가 좋은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망신살이 긍정적인 사람은 결국에 망신이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용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망신당하고 그 유명세를 유지하겠지만, 누구는 유명해진 다음에 구설수가 터져. 막 스캔들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라든지. 그러면은 내가 유명해지는 게 이러려고 유명해졌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망신이라는 게 이름값, 유명세 이런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신살 운에 내가 유명해지는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남들한테 노출하고, 예를 들면 뭐 내가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서 팔았다 치면은 그 파는 제품들의 퀄리티라든지 대중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만족을 오래 유지를 시킬 수 있을지, 이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망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에너지들이 일단 움직이는 것은 확실해요. 에너지들이 움직이기는 한다. 그런데 그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이 기운이 센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빠르다. 이 삼합 생지의 글자 중에 뭐 겁살도 있고 망신살, 지살, 역마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망신살이에요. 이거는 기운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냥 쭉쭉쭉 빨라지는 거고,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움직이는 게 역마살이거든요. 그래서 망신살이라는 부분이 이게 소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냥 누가 기사 뉴스 이런 거 내면은 전 세계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특종 해가지고 뭐 신문 1면에 내고 메인 뉴스로 보도하고 이러면은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설, 망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역마살은 사람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역이라든지 항공 파일럿이라든지 운수업에 종사하는 트럭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마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망신은 소문 같은 개념이에요. 소문. 근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라든지 뭐 밈이라든지 특정 연예인 누구를 놀리려고 그냥 한번 영상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막 1000만, 1억 이런 거 찍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제 망신인 겁니다. 유명한 게 좋아도 망신, 안 좋아도 망신.
일단은 망신이라는 건 몸을 망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할 수 있겠지만, 몸을 망친다는 거는 연예인들이 스케줄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유명해지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스케줄 하죠.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자요? 메이크업 하면서, 화장하면서 자요. 그 지우면서, 헤어 하면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차에서 자고, 잠을 자는 시간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몸을 망치게 되겠죠. 근데 몸을 망치는 이유는 뭐다? 유명해졌으니까. 불러주는 데가 많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속사에서는 막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행사 다니고 방송 출연하고 맨날 어디 팬사인회 다니고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몸이 피곤하고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 일으키고 어디 병원 가가지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것이 망신의 개념이다 이거죠. 유명해지고 바빠지고, 쉴 시간도 없이 너무 여기저기서 만나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막 이용해가지고 어디 사업에 막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이름값을 가지고 뭐 하려다 보니까 자꾸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배경, 내 이름값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한 망신이 되는 거죠.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배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골치 아픈 일을 겪는다. 이것도 망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긍정 부정이 다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우려할 상황에 대한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그거에 대비하는 게 일단 좋은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게 좀 포인트이긴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내가 노출이 돼서 어느 정도 얼굴 마담 같이, 회사의 홍보 모델 같이 나의 이미지와 얼굴, 브랜드, 내 상품, 물건 이런 것들이 이게 팔리고 소비되고 알려지고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주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신이라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뭔가 진행이 된다.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망신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보시면 돼요. 속도가 빠르다. 일종의 소문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인호술띠 망신살 운입니다.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진행되는 것들, 움직여지는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좋을 때 좋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들링이 안 됐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원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동쪽으로 가다 못해 갑자기 막 서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망신이라는 거는 컨트롤이 되느냐가 주 관건입니다. 망신살, 인호술 기준에서 을사년의 사화 망신살의 개념이 된다. 망신 당하지 않게 이미지 관리 잘 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왜냐면 이제 망신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색적 문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망신 안 당해요. 근데 옷 벗고 다니면 망신이죠. 마찬가지로 연인 간의 그런 색적 문제도 망신이고, 나이 들어서는 수술수 같은 것도 망신이 됩니다. 수술수 어디 가서 몸 아프잖아요? 망신이에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데 누가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아, 또는 돈이 없어, 망신이죠. 그럼 어떻게 처리는 하겠지만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 머리 아프고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안 주려고 해. 요즘 보험사들이 아주 여우 같죠.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금 안 주려고, 뭐 약관에 뭐가 위반이 됐고 그거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고, 보험 들 때는 뭐 다 들 것처럼 해놓고 보험금 탈 때는 안 해주죠. 그것도 망신이죠. 내 몸은 지금 아픈데 돈이 필요한데 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면은 돈은 필요한데 이제 수술은 빨리 받아야 되겠고 막. 그 몸을 망치는 행위, 그게 이제 망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 고민이 많아진다, 몸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바빠지는 것도 되겠죠. 망신 운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사주 내에서도 망신살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를 해도 바쁩니다. 자기 부서에만 있지 않아요. 옆 부서, 뭐 타관 부서, 유관 부서 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간섭하고 관리하고, 뭐 인사 부서에도 막 영향력 행사하고, 좋게 얘기하면 마당발인데 자기 하는 일이 주어지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소문에 굉장히 빠르다. 이 사람이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흘러가는 소문들은 제일 먼저 입수하는 사람들, 그게 또 망신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호술 띠들이 이런 망신살 운에 이 소문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귀를 쫑긋하고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죠. 이게 망신살의 인호술 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라고 역마살을 하겠습니다. 사유축띠, 내 년지가 뱀사, 그리고 닭띠에 해당하는 유금, 그리고 축토, 소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화라고 하는 을사년에 지살이라고 하는 기운을 갖고 있죠. 이 지살운에는 기본적으로 이동수가 따라옵니다.
집 이사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회사를 옮긴다든지, 이제 학생들은 뭐 졸업을 한다든지 새롭게 입학을 한다든지 새로운 학원 과정을 등록한다든지 만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것들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애를 했던 커플들 당연히 결혼되겠죠. 결혼을 했던 커플들 이혼하고 새로 재혼하는 것도 되겠고, 연인 사이는 연인 사이를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으로 이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커플이 연인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수가 지살의 운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굼뜨고 움직임이 덜했던 사람들이 지살의 운에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지살은 이제 움직임이 빠르진 않은데 점점점 이제 속도를 내가는 구조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나랑 관련된, 우리 가족이라든지 나 자신하고 관련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살 운에는 대체로 그런 움직임과 이동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 대체로 지살 전 단계가 이제 천살이잖아요. 우리 사유축띠들은 이 작년 같은 갑진년 천살을 운에 고생을 좀 꽤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 눈치 보았을 상황도 예견할 수 있겠고요. 내 몸이 아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고 뒤치다거리하고 일은 뜻대로 결과는 안 나오고, 이런 것에 아주 환멸이 날 정도로 좀 피곤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움직임에 대한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살이 또 타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좀 정치적인 부분하고 또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사유축띠들은 움직임에 대한 게 혼자만의 일이라고 해도 가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략을 잘 세워놓고 혹시 뭐 동생이 개입되는 거 아닌가, 엄마가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간섭 무조건 들어옵니다. 제가 사화는 영역동물이라고 했죠. 가족관계가 대체로 일어나요. 그리고 지살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간섭은 아니지만 움직일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래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지살 운에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돈이라든지 여기저기 투자 같은 것도 들어오고, 천살 운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들어와요. 지살 운에는 돈이. 그래서 지금 이맘때 이제 곧 김용월 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속도가 점점 나고, 뭐 이를테면 사건 사고 발생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살 운이니까, 을사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띠들은 지살 운의 다양한 움직임과 변동 사항들 예견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파워가 들어오고 좀 밝아지고 하는 거니까 활동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역마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묘미 띠한테 이 사유축 삼재죠. 네, 삼재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게 올해부터가 이제 들삼재로 들어오는 겁니다. 삼재가 들어온다 해서 들삼재다. 그러면은 이 해묘미 띠들은 이 역마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건을 맞이하는 거예요. 조건. 연예인 조건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마살 운에는 이제 어떤 조건을 얘기하느냐, 원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역마살은 역재월 삼합군이 지장화랑 서로 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충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꼭 뭐 내 사주에 돼지 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충이 아닌 게 아니라, 일단은 지장화라고 하는 내 해묘미 띠 입장에서는 사유축이 충하는 관계예요. 역마살, 재살, 월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역마살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충하는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를 가는 것보다 거기가 좀 더 싸다든지, 아니면 동선이 조금 유리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율 같은 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마운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마살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삼재 있죠? 이 삼재 때는 다양한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나 장소나 사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살에 안 돼요. 지살하고 충하는 게 역마살이에요. 아까는 지살이 사유축띠에서 사화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해묘미띠는 자신의 이 해수 지사라고 충하는 게 사유충 때리니까 이게 역마예요. 지사라고 충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해묘미띠 당연히 뭐 돼지띠가 아니어도 뭐 토끼띠라든지 양띠도 있을 텐데 이 역마하고의 관계는 조건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때 사람을 만나면 좋아서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딱 만나기 편한 접근성,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싸우긴 뒤지게 많이 싸우는 거죠. 예. 원래 이렇게 충하는 궁합 있잖아요. 싸우는 게 기본입니다. 잘 지내는 게 기본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각자의 의견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내 말이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충궁합이라는 거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헤어지면 보고 싶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하면서 다시 또 만나면 또 지나다가 또 싸우고 그런 게 충궁합입니다. 그래서 몸 정도 마음 정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없고 만나서 적응하자니 또 불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궁합인데, 그러니까 역마살에 대한 구조가 또 그렇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도 좀 그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해묘미띠한테 이제 역마살 사화는 그런 조건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조건에 맞춰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누가 좋다 싫다 이런 걸 그냥 지워버리시란 얘기예요. 그냥 올해는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삼재이기도 하고 역마살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 되는 대로 하자. 손에 잡히는 대로 하자. 역마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이제 이동수 같은 거 많이 따라오기도 하고 안정을 취하기는 좀 어려운 운이에요. 역마살 상황에는 안정을 취하기는 어려워.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요. 손님을 접대하는 뭐 사업가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맨날 오던 사람이 아니라 좀 뜨내기라든지 낯선 사람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누굴 또 달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역마살 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적응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요, 적응력이 갑이에요. 적응 아주 잘합니다. 근데 역마살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적응력이 빠르지 못해요. 왜냐면 역마살은 늘 낯선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물론 역마살이 없어도 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한테 정말 어제 만난 친구처럼 친절하게 하는 사람, 그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역마살은 가능하다 이거죠. 왜? 맨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 만나서 관계하고 또 싸우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 누구나 에블바리 친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마살 운에는 또 친구를 또 사귀거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운도 되고, 여행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행,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열차 타고 집에 가서 머리 깎고 훈련소로 가서 김광석이 되는 거죠. 이등병의 편지. 집 떠나 열차 타고. 그래서 이제 삼재인 겁니다. 그래서 삼재가 뭐 엄청 어렵고 무슨 뭐 큰일이고가 아니라 이러한 복잡 다단한 일 안에서 내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재를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사주에 원래 역마가 자체가 있는 사람은 그런 직업군을 갖거나 낯선 사람, 예를 들어서 마트 캐셔 하는 사람이 역마가 있다. 아주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죠. 식당 운영을 하는데 역마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단골 손님보다도 낯선 사람한테 더 친절한 거죠. 역마살이니까. 역마살은 낯선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여자친구가 생일인데 뭘 선물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가장 밑에 베스트 답변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새 남자친구를 선물해주시라고. 그게 이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답글이었어요. 그게 이제 역마살인 거지. 새 남친이든 새 여친이든 새 사람을 선물해주면 가장 좋아한다. 새 거를 제일 좋아한다 이거예요. 새 거. 낯설지만 그 자체가 설레이는 거. 그 적응하는 게 재밌다는 얘기죠. 역마살은. 그게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모두가 역마살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역마살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정을 하려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적응하려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들이 끊기거나 다양한 경험이나 뭐 나라도 여행할 때 한 나라만 안 가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북미 유럽 뭐 어디 해가지고 몇 개국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정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뭐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처럼.
그래서 역마살은 좀 떠돌이 기능도 좀 있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들이댄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된다고?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상 외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역마살이니까 가능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적응하면 돼요. 근데 적응이 좀 힘들다 이러면은 역마살 자체가 막 짜증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고 정신만 사납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적응해야 되면 나중엔 타협하겠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원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마살 운에는 고집 피우지 마라 이거죠. 유지하는 게 잘 안 된다. 자꾸 바꾸고 새로운 것과의 인연이 생기고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없다면 뭐 바다가 되어서 기다려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강물이든 바다든 뭐든 간에 일단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뭐 강물이든 바다든 물이라는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살, 역마살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12신살 자체를 다 설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화한테 맞는 거니까 이게 그룹별로다가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놓고 나누면 4단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서, 처음에 겁살했고 그 다음에 망신살했고 지살했고 역마살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대입을 해보시고 잘 운영하신 다음에 을사년을 성공적으로 잘 계획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은 항상 알려주시고 순조롭게 갑진년 털어버리고 을사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